어느 5월에 찍어두었던 영상을 꺼내 보았습니다. 활짝 핀 수국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갔는데 그 앞에 시선을 사로잡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고양이의 정상 체온은 약 38에서 39도로 사람보다 약간 높아 따뜻한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바닥에 몸을 눕히는 고등어 태빈양이. 젖소냥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친구의 곁으로 다가가 옆에 있는 풀 냄새도 맡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 어디든 철푸덕 누울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이동하려고 했는데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검정색 머리와 무늬, 검은색 발바닥, 검은색 하트코를 가진 고양이군요. 잠이 든 고양이를 뒤로하고 저는 수국을 찍으러 돌아다녔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 따뜻한 계절에 수국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국은 같은 꽃이어도 다른 색으로 피어납니다. 강한 산성의 흙에서는 파란 수국이 피어나고 약한 산성 또는 중성의 흙에서는 보라색 수국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의 흙에서는 분홍빛의 수국이 피어납니다. 흰색 수국은 백색 수국 또는 화이트 하이드레인지아라고 불립니다. 재밌는 점은 파란 수국, 분홍 수국과 달리 흰 수국은 흙의 산도 영향을 거의 안 받고 대부분 계속 흰색으로 피어납니다. 그 이유는 색소 자체가 적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는 꽃처럼 예쁜 이름을 가진 분홍낫 달맞이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술 주변을 둘러싼 수술에는 꽃가루가 가득합니다. 작은 벌레들이 꽃 사이를 오가며 수분이 이루어지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벌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막 피어나기 시작한 수국은 한 번에 모든 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수국은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물들며 푸른빛과 희고 연한 노란빛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수국은 노란빛 위로 붉은색이 물듭니다. 마치 계절이 꽃 위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국의 꽃은 사실 수국의 꽃받침입니다. 수국의 진짜 꽃은 바로 여기 작은 꽃망울처럼 생긴 부분입니다. 꽃받침이 꽃처럼 화려하고 큰 이유는
곤충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진짜 꽃 대신 커다란 꽃받침이 곤충들을 불러 모읍니다. 곤충들은 꿀과 꽃가루를 찾아 꽃 사이를 오가고 그 과정에서 꽃가루가 다른 꽃으로 옮겨져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분이 끝난 꽃은 아주 작은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화려하게 보이던 꽃받침은 천천히 색이 바래고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음 해를 위한 생명이 남습니다. 수국의 색은 단순히 흙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어나는 시간, 햇빛, 그리고 꽃이 지나온 계절까지 모두 색에 영향을 남깁니다. 그런데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고양이들. 알고 보니 몇 해 동안 같은 계절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엔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가 살펴보니 아니었습니다. 철제 울타리 너머로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몸을 돌립니다. 고양이는 야옹하는 울음소리를 내며 옆으로 다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서 속도에 맞춰 나란히 걷는 길냥이. 길에 떨어진 솔방울 냄새를 맡고 다시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위치에서 또 발견했습니다. 이날도 햇빛 명당에 자리를 잡은 고등어 태빈양이. 바로 근처에서 젖소냥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풀의 꼬리끝이나 엉덩이를 대고 부르르 떠는 행동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스프레이 마킹 행동입니다. 호기심 많고 풀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봄에 찍은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3년) 넘게 함께 계절을 지내온 고양이를